아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접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부모의 불안이나 감정이나 양육 태도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자각하고 있어야지 아이한테 반복해가지고 불안이나 통제나 과잉 반응, 긴장 같은 것을 계속 보내는 일을 멈출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선이 있어요. 불안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아이가 이렇다. 이런 부모에게 자란 아이는 결국 이렇게 된다. 불안한 엄마의 아이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규정하는 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컨텐츠를 보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 말이 위험하냐면 이 말들은 부모의 책임을 자각시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현재 모습은 아이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것을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가능성을 아이에 배제시킬 수 있는 말이거든요. 아이의 어떤 불안이나 예민함, 위축되는 거, 공격성, 회피, 눈치, 이런 모습이 사실 어떤 환경 안에서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 아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이를 설명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래, 얘는 이런 아이야,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그 아이의 그 모습 이상의 모습들, 다른 가능성과 잠재력의 모습들이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정도에서 멈춰야 돼요.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이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의 불안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감정 조절 방식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줘요. 그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 조절 방식을 다시 건강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곧 이런 부모 아래서 자라면 아이가 이렇게 돼요 라고 해석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아이가 불안한 환경에서 긴장을 배웠을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일까요? 이 환경이 아이에게 긴장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니까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아이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경험하고 배웁니다. 그러면 아이가 주변 사람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나도 주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어.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부모의 책임을 자각시키는 말, 그것이 아이를 낙인 찍는 말로 표현되면 안 돼요. 아이를 돕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이의 과거의 환경으로만 아이를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언제나 다시 배울 가능성이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운 관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 밑에서 얘가 잘하고 있지?를 보는 그 시각만으로 아이를 보면 안 되고요. 아이가 어떤 환경 안에서 무엇을 배우며 살고 있지?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환경 안에는 우리 가족도,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이웃들도 다 속해져 있겠죠. 이 환경을 건강하게 바꿔주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이렇게 해버리면 부모 자체를 바꿔버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부모도 하나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는 말은 필요하지만 아이를 가두는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 좋은 교육의 언어는 문제는 선명하게 보게 해주되 사람의 가능성은 지워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아이라면 더더욱이요. 아이는 자라는 중이고 계속 배우는 중이에요. 아이가 지금 이 환경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